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복합건물입니다. 사실 이 물건은 처음부터 영상을 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꽤 오래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지와 구조, 매각 가격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셔야 할 몇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물건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상태이며 현장 조사상 폐문부재, 점유불명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셨다가는 낙찰 이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실제 인수금액, 임차인 정리 가능성, 수익 구조, 그리고 23년 후 매각 시 발생 가능한 시세 차이까지 냉정하게 따져본 결과 이건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건물이 단지 싸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수익이 가능한 구조인지,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가고 임차인과 점유 리스크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현금 흐름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번 영상이 실제적인 판단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물건 정보는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 회원분들께 먼저 공개된 물건이며 경매는 먼저 아는 사람이 준비할 시간이 많습니다. 입찰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누구보다 먼저 정보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제시 능포동 중심 상권에 위치한 복합건물 하나 실제 낙찰 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타경 29,630호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49 주소로는 능포동 661-3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4개 층 규모의 복합건물입니다. 해당 물건의 감정가는 약 13억 600만원, 현재 최저입찰가는 4억 2,796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약 33% 수준까지 하락한 9차 매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이 물건은 오랜 기간 유찰을 거치며 낙찰가가 크게 낮아진 만큼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말 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이후 설명드릴 위반 건축 점유 불명, 임차인 정리 리스크 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제 물건의 구조와 면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 면적 약 382, 약 115.5평, 건물 연면적은 약 982, 약 297평에 달하는 제법 큰 규모의 상업용 건물입니다. 용도는 지하 1층과 1층은 소매점 형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은 숙박시설 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으며 1982년 12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 물건이 현재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8월 12일자 건축물 대장 등재 기준 건물 일부인 26.852 면적이 무단 증축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이 위반 건축의 영향은 단순한 행정표기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대출 및 신축 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 심해 지연, 용도 변경 제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건물 자체의 규모나 외형은 매우 양호한 편이며 상업지역에 위치한 다용도 복합건물로서 충분한 활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부분과 폐문부재 세입자 존재의 여부는 낙찰자 입장에서 꼭 한번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의 입지 조건과 주변 상권의 현실적인 수요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입지 자체만으로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중심 상권, 정확히는 능포로 140번지 능포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제시 내에서도 관광지 수요와 지역 상권이 맞닿아 있는 교차점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1. 대로변 1종 상가 라인의 위치. 건물은 왕복 4차선 능포로에 접한 대로변 1열 상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 노출된 입지 덕분에 소매점,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등 거의 모든 업종이 무리 없이 가능한 입지입니다. 현장 사진에서도 보이듯 건물 바로 앞에는 꾸준한 유동 인구를 가진 빈티지 카페, 전통 찜질방 콘셉트의 덕수장, 그리고 기존 여관업소들이
밀집되어 있어 상업적 연속성과 외부 시선 유입 모두 확보된 자리입니다. 2. 능포시장, 옥수시장, 관광수요까지 흡수. 건물에서 도보 1분 거리에는 능포시장과 옥수시장 그리고 인근에는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해양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포항, 외도의 금강 관광객 유입, 숙박수요, 식음업종, 편의시설 상권이 밀집된 상업블록의 핵심 축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은 관광객은 물론 장기체류 근로자, 낚시객, 상시 유동 인구까지 더해지는 구조로 단순한 지방 상권이 아닌 복합 수요가 존재하는 거점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 교통 및 생활 접근성도 우수. 교통 접근성도 좋습니다. 국도 14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거제시청, 고현, 장승포 등 주요 지역과 차량 이동이 빠르고 버스 노선과 도보 이동 모두 용이합니다. 거주지로도 접근성이 좋고 상업 용도로 활용 시 방문 고객 확보가 쉬운 위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단순히 싸게 나온 건물이 아니라 노출 좋고 상권이 살아있고 복합 수요와 교통 흐름이 만나는 입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단 이처럼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이 쉽게 나가려 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도, 비용, 불법 증축 해소 가능성, 리모델링 또는 부분 운영 전략까지 입지와 전략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세입자 인수 여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 즉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말소기준권리 확인. 이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1월 7일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확인됩니다. 채권 최고액은 10억 4천만 원, 즉 이 권리를 기준으로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됩니다. 2. 이후 권리관계 현황. 이후 등기부에 올라간 권리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경매 개시장 승포농협 2023년 11월 10일 기타 추가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은 존재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전부 소멸되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상의 권리는 없습니다. 3. 경매비용 및 배당정리. 이번 사건의 총 배당금은 약 4억 2,796만 원, 그중 경매비용과 채권자 배당금은 대부분 배정 완료되었으며 임차인 5명은 전원 대항력이 없고 배당 요구도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 3천만 원 전액 미배당, 정 1천만 원 미배당, 김 1천만 원 미배당, 민 1천만 원 배당 요구 없음. 변 미상. 이로써 임차인 전원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으며 권리관계는 매우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4. 법적 안정성 결론. 등기부상으로만 보면 말소기준 권리가 명확하고 후순위 권리는 전부 소멸, 임차인은 모두 인수 대상 아님, 즉 법적으로는 아주 깔끔한 상태의 물건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서류상은 깔끔하지만 이 물건은 현장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리스크도 함께 드러납니다. 다수 임차인이 폐문 부재 상태. 일부 점포는 외관상 영업 중이나 실계약 정보 없음. 제시외 건물 내 불법 증축 및 사용 중 일부 미등기 시설물 존재. 이처럼 등기부는 정리되었지만 실제 점유자들의 인도 여부, 위반 건축에 대한 처리 여부 등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접근해야 할 현실 리스크입니다. 요약하면 법적인 권리관계는 안전하지만 현장 리스크는 남아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명도, 소송 비용, 인도 소요 시간, 불법 증축 해소 등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구조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을 실제 낙찰받았을 때 얼마나 자금이 필요하고 어떤 수익 구조가 나오는지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건물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과연 내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 또 매달 얼마나 수익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낙찰가는 428만 원, 즉 약 4억 2,800만 원 정도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상가 건물은 낙찰가의 70%까지 경락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은 약 3억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 약 1억 2,800만 원은 제 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취득세 약 3,250만 원, 법무사 비용이나 등록비 같은 기타 비용 약 3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제가 준비해야 하는 총 자기자본은 약 1억 6,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수익을 보겠습니다. 현재 1층에는 확정된 임차인이 4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는 월세를 모두 더해보면 각각 4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그리고 다시 70만 원으로 모두 합치면 26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시외 점포에 변이라는 이름의 세입자가 존재하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전입일, 보증금, 월세 금액 등 어떠한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에서도 문이 닫혀 있었고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명도가 필요한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임차인은 낙찰 이후 명도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협의금, 강제집행, 행정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전 반드시 현장 방문 또는 점유 현황 확인을 통해 변 세입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건물의 2층과 3층은 현재 모두 공실입니다. 과거에는 여관으로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깔끔하게 리모델링해서 소형 원룸 18개 정도로 전환한다면 어떨까요? 여관을 원룸으로 바꾸는 데는 리모델링 비용이 들긴 하지만 수익률 관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적으로 6개만 임대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동률을 60%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총 18개 방 중 10개 정도가 임대되는 구조입니다. 거제시 능포동 기준으로 소형 원룸 한 실당 월세는 약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입니다. 중간값인 월 32만 원으로 계산하면 원룸 10실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은 3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전체 월세 수익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층에서 발생하는 260만 원의 2층과 3층 원룸에서 나오는 320만 원을 더하면 총 월세 수익은 580만 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금융비용을 보겠습니다. 대출 3억 원에 대한 연이자는 4%로 계산하면 연 1200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 돈으로 들어간 1억 6,350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 역시 연 4%를 적용하면 연 650만 원 즉 월 기준으로는 약 55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매달 나가는 전체 금융비용은 100만 원 더하기 55만 원 즉 약 155만 원입니다. 이제 순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세 수익이 580만 원 여기서 금융비용 155만 원을 빼면 순수익은 약 425만 원입니다. 이 수익을 기준으로 연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한 달 수익 425만 원 곱하기 12달 즉 연간 약 5,100만 원의 순수익이 생깁니다. 이 수익을 자기 자본 1억 6,350만 원으로 나누면 연 수익률은 약 30% 이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여관층을 원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약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 조건이 매우 뛰어나고 주변에 유동인구와 근로자,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물건은 단순히 싸게 낙찰받는 수준을 넘어서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실전적인 투자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한 뒤적절한 시점에 매각했을 경우 과연 얼마만큼의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고 개인과 법인 명의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세금까지 포함해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게 되었을 때 과연 시세 차익은 얼마나 발생할 수 있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며 결국 내 손에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세 예측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위치는 거제시 능포동 중심 상권 그 중에서도 대로변 1열 상가입니다. 상업지구이고 1층 상가와 숙박층이 분리된 구조이며 대지 면적만 해도 115평, 건물 연면적은 약 297평에 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공실을 리모델링하고 일정 부분 운영이 안정화된 시점이라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각 시점의 시세는 보수적으로 약 7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중간값인 8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세 차익 계산. 낙찰가는 4억 2,800만 원이었고 매각가는 8억 원이라면 총 차익은 약 3억 8천만 원입니다. 이제 여기서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로 나눠서 세금과 순이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명의로 보유했을 경우입니다.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년 보유 기준 공제율은 8%,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더해집니다. 3억 8천만 원의 차익 중 8%는 3,4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더하면 총 공제액은 약 3,65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은 3억 8천만 원 마이너스 3,650만 원, 즉 약 3억 1,15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정 부분은 20%, 일정 부분은 28%, 그리고 일부는 3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약 1억 1천만 원 내외,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약 1,100만 원, 총 세금은 약 1억 2,1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종 순이익은 약 2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법인 명의로 보유했을 경우입니다. 법인의 경우 장기 보유 공제는 없지만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법인세 20%, 지방소득세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 8천만 원의 차익에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약 8,30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경우 최종 순이익은 약 3억 원입니다. 이제 개인과 법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 세금이 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손에 남는 돈은 약 2억 6천만 원, 법인 명의로 보유하면 약 3억 원이 남습니다. 즉, 법인 명의가 약 4천만 원 이상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보유한 수익은 개인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서 현금으로 빼내려면 대표급여나 배당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수익을 낼 때는 법인 내부에 이익금을 남겨두고 다음 투자에 재사용하거나 대표이사 명의로 급여 분산 지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운영 전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투자하고 바로 팔 생각이라면 개인 명의가 간편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재투자하려면 법인 명의가 유리합니다. 이 물건처럼 공실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 운영 후 시세 차익이 가능한 입지, 투자금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물건일수록 법인 명의는 전략적으로 매우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이 물건의 최종 투자 포인트와 주의사항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물건에 대해 입지부터 구조, 임차인 분석, 투자금 계산 그리고 시세 차익과 세금 전략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싸게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고 임차인 중 일부는 폐문부재, 변처럼 정보가 아예 없는 점유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또는 점유 현황 확인서, 제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이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입지가 다릅니다. 대로변 일열 상가 상권 연결성 거제시 능포동이라는 상업 수요와 주거 수요가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둘째, 구조가 다릅니다. 1층 상가와 23층 숙박층이 분리된 리모델링 유연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원룸 전환만 성공하면 수익률은 20% 이상 심지어 30%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초기 낙찰가가 매우 낮고 리모델링 후 운영 성과에 따라 23년 내 매각 시 억 단위의 차익 실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물건은 결국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안고 있는 전형적인 실전 투자형 경매 물건입니다. 단순히 공실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단순히 리모델링하면 된다고 쉽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고 숫자로 따져보고 리스크까지 계산하고 나서 들어가야 하는 물건입니다. 이 정보는 현재 실전경매 연구소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개보다 먼저 전달된 분석 내용입니다. 경매는 누가 먼저 아느냐, 누가 먼저 준비하느냐가 낙찰의 확률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분석 영상보다 훨씬 빠르게 입찰 전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임차인 확인, 자금 계획, 권리 검토까지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영상만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입찰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한 걸음의 차이가 수익을 남기느냐, 리스크를 끌어안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물건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의미 있는 기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나 현장 방문 전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권리 분석과 투자의 진행 방향 등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물건, 더 냉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